X 가르치겠다고. 멋있다. 멋있다. 나도 그런 용기 본받고 싶다. 아주. 자, 93번 보자. 93번. 너 93번을 썼는데 얘는 왜 여기 있어? 얘야? 얘야? 이게 미리 연결을 해놨더니 완전히 그냥 다시 연결. 일찍 들어와서 수업 준비해. 이제 며칠 안 남았네. 계약. 진짜 며칠 안 남았네. (93) 번을 봅시다.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계약 준비 잘 하시고 계약 날 빠지지 말고 가고 누구처럼 뭐 하루 늦게 생각하지 말고. 자, 점 0,-4에서의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근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하자. 자, 0,4에서 이거의 근 접선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지? 그럼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가 필요하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무엇이야?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미분계수를 찾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고? 도함수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얘를 무엇이다라고 한다면 fx라고 한다면 도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f'x인 3x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도함수 미분계수 구하는 식은 찾았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얘는 이 그래프에 임의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만 그 점에서 뭐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 한 점을 좌표로 놓자. 얼마? 알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는 무엇이 되는 거야? 3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고, 기울기와 무엇이 있어? 한 점이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y는 3알파의 제곱에 x-알파 플러스 알파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식이 무슨 점을 지난대요? 0,-4라는 점을 지난 거예요. 그럼 x에다 0 넣었을 때 y는 뭐 된다는 얘기야? -4 된다는 얘기지. 그럼 -4는 전개해주면 -3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3알파의 얼마? 2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라는 얘기지. 즉 얘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실수 알파는 뭐만 된다는 거야? 1만 된다는 거 찾을 수 있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뭐 된다는 얘기고 3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다. 얘 x절편 찾으라니까 0은 3a 마이너스 4가 되니까 a의 값은 얼마? 3분의 4라고 찾을 수가 있겠지. 어느 점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만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다?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알겠어? 그다음 없어서 쭉 넘어가서 106번. 106번 문제를 봅시다. 지워도 될까요? (106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두
두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와 y는 3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가 점 P에서 접할 때 점 P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점 P에서 접한대지. 그러면 두 식이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 점 P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만나는 점 찾아야 되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가 3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가 되는데 넘겨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8은 0 되는 거고 이게 뭐로 인수분해 되니?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 1이 된다고?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7 마이너스 8 8 돼서 0 되겠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0인식이니까 다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1에 0 돼서 무엇이 된다?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8이 0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만나는 점이 몇 개? 마이너스 1은 중복이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지. 얘는 무엇이다? 중근이 된다. 그럼 중근이 되는 점에서 뭐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즉 마이너스 1에서 뭐 한다? 접한다. 자 그러면 P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 접선과 수직이 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뭐 찾을래? 즉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얘기했을 때 계산하기 쉬운 게 g'x지. g'x는 6x 플러스 7이니까 우리가 찾는 기울기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1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지금 뭐 나오니? g 마이너스 1값 얼마야? 3 마이너스 7 더하기 4니까 얼마? 0이네. 자 이게 P점이 되는 거고 기울기가 얘인데 수직이니까 우리가 찾으면 직선의 기울기와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수직인 직선은 뭐가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된다. 그 다음에 예점을 지나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즉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돼요. 직선이 돼야 되겠지. 순서 왔고 궁금한 사항 없어요? 네. 저기 마이너스 1이랑 8이 있는데서요. 왜 꼭 마이너스 1이에요? 꼭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는 얘를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되고 얘도 미분해주면 g'x는 6x 플러스 7 돼야 되지. 어차피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도 같아야 돼. 같다라고 하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가 0 돼야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는 4x 마이너스 5가 0 돼서 얘는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이 0이지. 즉 x는 5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져. 중복되는 거지. 즉 중근일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극값이다라는 값을 가져.
중근일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접선이 0 될 때가 우리는 극값을 갖게 되는 값이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0 될 때가 극값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일반점에서는 무엇이 된다? 중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참수 보면은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지. 그럼 꼭지점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이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는데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나타내서 우리 꼭지점을 찾잖아. 여기에다가 이 q를 없애봐. 그럼 얘는 뭐야? 꼭지점에 x좌표에서 뭐?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중근이 된단 말이야. 요렇게 되는 거야. 즉 얘는 y는 q라는 직선하고 뭐한다? 접하게 돼. 그 개념을 갖고 오는 거지. 완전 제곱식일 때는 무엇이다? 반드시 y는 뭐하고 접하게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극점에서는 접선이 y는 q꼴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얘에서 그냥 하는 거는 어차피 얘까지는 확인을 했어야 돼. 그래서 같은 x값이 공통의 접선이 되는 건데 그게 대부분은 이렇게 제곱수가 됐을 때 그게 보통은 접선, 공통 접선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그냥 멈춘 거지.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뭐? 이 두 개를 다 해서 같은 x값을 찾아줘야 돼. 실질적으로. 근데 많이 풀다 보면은 중근은 보통 그 점에서 접하게 돼. 그냥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식이어서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얘는 이런 식으로 돼. 1차식. 나중에 문제 그래프 그려보면은 조금 요령이 생기게 되는 거지. 나도 그거를 너희들이 물어보길 원해서 생략을 푼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몇 페이지? 110페이지로 가자. 나 오늘 숙제 풀이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또 숙제를 내게 만드는 우리 착한 아이들. (117번을) 봅시다. 자, 117번 문제를 보면 함수 fx 117번 맞지? 함수 fx와 임의의 실수 x1과 x2에서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한.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의 값은 뭐 할 때? 커질 때 그거에 따른 함수값 y의 값은 뭐 한다? 작아진다. 즉 무슨 함수란 얘기야? 얘는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 근데 무조건 감소함수가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3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뭐 k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 3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k가 음수면 3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는 얘가 돼. 즉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뭐하는 부분도 감소하는 부분도 존재하게 돼. 1차 함수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증가 감소가 여러 개가 반복적이 돼. 근데 얘는 k의 값에 따라서 다음 주어진 3차 함수가 뭐만 돼야 된대? 감소함수만 돼야 된대. 근데 3차 함수도 일정 함수, 일정 값에 일정 식에 의해서 어떻게 감소만 함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그래프 개형이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 개형에서는 3차 함수도 뭐만 된다? 감소만 되게 그릴 수 있어. 3차 함수의 기본 개형은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기도 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도 해.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도 해. 자, 특수한 형태의 3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x세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세제곱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세제곱의 그래프를 예로 들면 돼요. 얘네들은 옆에 있는 대표적인 함수니까.
자 그러면 얘가 되려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어떻게 돼? 내려가고 있죠. 그치? 그러면 최고 창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인 거지. 무조건은 아니고. 알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니까 K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근데 K가 얘가 주어진 게 3차함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우선 K가 0일 수도 있잖아. K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K가 0이면 주어진 f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K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죠. 그럼 얘는 우리 그래프 알잖아.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얘는 한쪽 부분은 증가하고 한쪽 부분은 감소하니까 다음 관계를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얘는 만족을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한다? 감소한다. 선생님이 감소함수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도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했지. 감소함수,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뭐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했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려가다가 잠깐 멈췄다 그래도 내려가면은 멈추는 것도 뭐 하는 거다? 내려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등호를 넣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도함수를 찾아주면은 3k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k가 돼야 되는데 얘가 무조건 뭐 돼야 된다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우리 배웠잖아. 2차 부등식에서 항상 만족을 해야 돼. 그럼 뭐였지? 최고 창의 개수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k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얘 주어진 식의 판별식 즉 짝의 판별식인 1-3k 곱하기 3k 값이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무조건 0보다 작은데 얘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써주는 거고 2차 부등식에서 했던 내용인 거지. 그치? 그거를 이용해주면 얘는 1-9k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9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k는 뭐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뭐보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데 k의 값이 뭐보다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무엇만 된다? 얘만 된다. 그러므로 최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어떤지 알겠어요? 그렇지. 조금은 개념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다함수의 그래프의 개용이 안 돼서 조금 힘든 건데 얘는 실질적으로 다음 챕터의 극대극소와 연관된 문제야.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그래프의 개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알겠니? 오늘 또 숙제를 나가게 만들어 놨구나. 숙제를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진짜 질문이 너무 없어.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또 하나의 개념을 설명을 할 거다. 하지 말고 중요해.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게 지금에 하는 거를 지금 거를 위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들 극대극소를 배울 거야. 극대와 극소를 배울 거야. 자, 이거를 배우면서 그냥 팁으로 변곡도 같이 배울 거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과정에서는 극대와 극소가 포커스가 되는 건데 변곡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변곡이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된다. 이것만 알아놔도 문제풀이가 되게 수월해져. 알겠지? 잘 배우셔야 돼요. 자, 다음은 선생님의 fx라는 걸 1차부터 시작을 할 거야. 일반형을 얘기하는 거야. 즉 AB, 여기에 나오는 알파벳 A, B, C, D, E, F, Z는
다 뭐다? 0이 아닌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일반적으로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 1차 함수는 1차항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지. 양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어떻게 그려져요? 그렇지,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게 1차 함수의 일반적인 그래프 개형이야. 자, 2차 함수면 즉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함수가 주어졌다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래로 글록인 그래프라고 하는데 얘도 오른쪽이 어떻게 돼? 올라가는 그래프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어떻게 그려져요?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 대신 1차는 꺾인 게 있어 없어? 없죠. 2차는 몇 번 꺾였다? 그래프가 한 번 꺾였지. 그치? 그 다음에 3차도 가보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가 있다라고 해보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이 양수면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전에도 그려졌지만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얘도 오른쪽이 어떻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음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오른쪽이 내려가는 그래프. 그럼 얘는 몇 번 꺾였어요? 2번 꺾였죠. 얘도 몇 번 꺾이고 2번 꺾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얘네들의 공통점을 유추해 가야 돼. 자, 4제곱을 보자.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 얘 최고차항이 양수면 어떻게 그려질까? 3번 꺾이면서 오른쪽이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 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최고차항이 음수면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 얘가 그려져. 오른쪽이 아래. 얘도 몇 번 꺾여? 3번 꺾여. 즉 몇 차 방식이 나오던 우리들은 그 기본적인 그래프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시간 싸움에서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가 결정이 돼. 알겠지? 변형이라는 건 아까 전에 우리 3차가 변형됐다라고 했잖아. 어떤 형태? 요런 형태도 있고 요런 형태도 있다고 했죠. 그거는 뭐 하면 되냐면 요 꺾인 점을 하나로 붙이면 돼. 요 부분을 지워버리고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가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 2점을 한 점으로 모은다는 거야. 요 부분을 지워서 얘를 이쪽으로 붙이면 뭐가 그려져? 얘가 그려집니다. 즉 변형된 그래프는 이 꺾인 점들을 몇 개로 모으느냐가 관건이야. 얘도 보면은 이 3점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돼?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 요거 2개를 묶어버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요 2개를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2개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고 요 2개 묶어봐. 그러면 요 2개 묶은 거지. 요거 2개 묶으면 요거 2개 묶은 거지.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되겠지. 요 2개가 묶이는 순간 뭐가 된다? 중근이 돼. 2개가 묶이는 순간. 3개가 묶이면 3중근이 되는 거야. 이제 그걸 여기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지. 알겠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돼? 이 그래프의 기본 개형을 알면 변형된 그래프도 쉽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외워야 돼. 충분히 외울 수 있겠지. 유추할 수 있겠지. 이거 유추 못하면 함수의 극대극소 문제 풀 때 시간 되게 오래 걸려. 책에 있는 대로 풀어야 돼. 책에 있는 대로 풀기 싫으면 얘를 외워야 되는 거. 할 수 있겠어? 어이? 졸면 안 돼. 되게 중요한 거야. 극대극소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 그래프의 기본 개형을 여러분들이 아냐 모르느냐가 짧게는 뭐 10초, 길게는 1분 정도의 문제풀이 시간이 바뀌어져. 자, 이게 됐다면은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우리가 배울 거를 할 거야. 자,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뭐라고 했어? 그래프가 꺾인 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꺾인 점 많으니까 예로 설명할까? 예로 설명하자. 3차가 제일 흔한 거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점을 우리는 일명 그래프상으로는 꺾인 점이라고 얘기를 해. 얘네들 무슨 점이라고 한다? 꺾인 점. 우리 2차 함수 할 때는 얘를 뭐라고 했어? 특별하게 꼭지점이라고 얘기했지.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건 3차, 4차 이상 고차 함수도 풀어야 되니까 꼭지점이라고 얘기하기 힘들단 말이야. 왜? 얘네들이 엄연히 틀린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프에서는 무슨 점? 꺾인 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수학적인 명칭으로 바꾼다. 얘네들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 극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실질적인 명칭은 무엇이다? 극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무슨 점? 극점이야. 알겠지? 자, 극점인데 같은 극점이어도 분명히 얘와 얘는 틀리죠. 뭐하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하고 하나는 감소하다 뭐하는 증가하는 사이가 되는 점이잖아. 그치?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극대라고 얘기를 한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걸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는 걸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걸 극소라고 해요. 자, 이것들의 값을 무슨 값? 함수값. 함수값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극대값과 극소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무슨 값이야? 함수값이야. y는 fx라는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을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배웠단 말이야. 증가할 때는 도함수가 뭐 된다? 0보다 큰 거죠. 감소하는 데는 도함수 값은 0보다 작은 거죠. 저기도 증가하니까 도함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큰 거겠지. 그러면 우리는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갑자기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어.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값이 있을까? 0이라는 값이 있겠지. 즉, 이 극대와 극소값에서는 도함수 값이 즉 f'x라는 도함수 값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값에서 우리는 극대나 극소를 갖게 되는 거야. 근데 꼭 조심해야 된다. 극대극소는 도함수가 0이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도함수 값이 0이라고 하면 극대극소 값? 0은 성립하지 않지.
뭐가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극대극소에서 반드시 도함수가 0이지만 도함수가 0인 점에는 극대극소도 있지만 뭐도 있다? 변곡점도 있다. 알겠니? 그래서 변곡점도 선생님이 같이 해야 된다. 변곡점은 극대는 도함수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가 극대고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가 극소가 돼. 근데 변곡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거나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내려가다가 멈췄다 내려가는 거. 그런 0이 되는 값도 있다고 했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곡이다라고 얘기를 해. 즉 기울기가 막 이건 나중에 하고 하여튼간 도함수의 그 값이 부호가 변하지 않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곡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값에도 뭐가 존재하기도 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값이 존재하기도 해. 알겠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자, 이게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함수의 극대극소를 이야기하는 거다.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114페이지 보자. 얘 쉬우면서도 어려워. 이것을 배우면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는 거야. 다음 문제 봐주시면은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자, 얘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전개하자. 고배미분하기 싫으니까 뭐 전개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니니까. 그쵸? 자, 얘를 보면은 우리는 극값을 계산하래. 극값을 계산하는 거 우선 무엇이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들 중에 존재한다. 극값. 쌤 휴지가 꺼도 돼요? 벌레 잡았어요. 잘 잡았어. 자, 그러므로 도함수를 찾자. 1번 보면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가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도함수가 뭐 되는 값? 0이 되는 값에서 우리는 극대극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는 x는 0, x는 0 또는 무엇이 된다? x는 2 된다. 자, 여기서부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풀이법과 그래프 개형을 이용한 풀이법을 분류해준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요. 자, x가 0일 때와 x가 2일 때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가 x에다 0 넣으면 fx가 뭐 돼요? 0 되죠. x에다 2 넣으면 뭐 돼요? 8에다가 10이니까는 4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도함수 값을 보자. 당연히 얘는 도함수 값이 둘 다 뭐 되는 값을 찾은 거야? 0 되는 값을 찾은 거야. 그러면 0보다 작은 값을 넣었을 때 도함수가 뭐가 되냐는 거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도함수가 무슨 값 나와? 음수값 나오잖아. 그렇지? 0과 2 사이 값 넣으면은 양수값 나오고 2보다 큰 값 넣으면은 여기도 2보다 큰 값 넣으면 음수값 나오잖아. 자, 도함수값이 음수라는 건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고 도함수 값이 양수라는 건 무슨 그래프가 그려진 거야?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도함수 값이 음수니까 뭐 한다? 감소하는 구간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감소하다 증가하네? 그럼 여기에서 무슨 값? 극소가 되는 거고 증가하다 감소하네? 무엇이 된다?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값이 무슨 값? 극소값이 되는 거고 얘 값이 무슨 값? 극대값이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 선생님 아까 전에 분명히 했지. 극대값과 극소값은 무슨 값이다? 함수값이다. 자,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책에는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해서 풀으라고 해. 근데 선생님이 이 표를 그리기 싫은 거지. 나는 이 표를 그리기 싫은 거야. 그럼 왜 선생님 이 표 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 봐. 이차함수잖아. 최고창이 음수야. 그럼 우리 어떤 그래프 그려져? 위로 볼록이 그래프 그려져. 그럼 x축과 몇 점에서 만난대? 0이라는 값과 2라는 값에서 만난대. 0보다 왼쪽에는 그래프 아래에 있네? 음수값. 0과 2 사이는 x축보다 위에 있네? 양수값. 2보다 오른쪽에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네? 음수값. 음수에서 양수니까 얘는 뭐 되는 거야? 극수. 양수에서 음수 되니까 얘는 뭐 되는 거야? 극대. 함수값은 0과 2를 넣어서 찾는 거. 뭐? 그래프 개형을 하니까 표 그릴 필요가 없지. 굳이 얘보다 작은 값, 얘와 얘 사이 값, 얘보다 큰 값을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x축보다 위면 양수, 아래면 음수입니다. 어떻게? 다음과 같이 분류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3차니까 그렇고 4차, 5차면 이런 값들이 많겠지. 찾기가 뭐가 편하다? 얘가 훨씬 편하다. 왜 선생님이 시간 싸움에서 불리하고 유리한지. 왜냐면 우리 2차, 3차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는 기본 개형이니까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포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지. 알겠니? 2번 풀까? 이거 풀까? 솔직히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할 줄 알면 오늘 수업한 거 다 필요 없어. 얘가 우리의 주야. 이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 자, 102번 보자. 지워도 되겠지? 선생님 그래서 표를 안 그려. 문제 풀 때. 그래프 개형을 그리지. 근데 이제 그래프 개형도 약간의 요령은 필요해. 뭐 때문에? 변곡점이라는 것 때문에. 즉 우리가 인수분해했을 때 중분 나오는 경우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것만 너희들이 잘 넘어갈 수 있으면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게 훨씬 쉽다. 자, 102번 보자. 자, 얘도 보면은 극대값과 극소값 찾으라니까 뭐가 필요해요? 오함수가 필요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30x 마이너스 24. 그럼 여러분들이 봐도 음수네. 위로 볼록이지. 그 다음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찾아야 돼.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4와 x 마이너스 1이. 그럼 이 점이 뭐가 되는 거고 1 되는 거고 이 점이 뭐 된다? 4 된다. 그럼 봐도 1보다 작은 값은 x축보다 아래니까 음수값, 1과 4는 양수값, 4보다 클 때는 음수값. 그러면 1이라는 점에서 음수에서 양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고, 양수에서 음수는 뭐가 되는 거고?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얘를 f의 1값이 무슨 값이다? 극소값이고, 즉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5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 얼마니? 마이너스 13인가? 그 다음에 f의 4값이 무엇이 된다? 극대값. 4 넣으면 얼마 나오니?
30 나오는데 계산해봐. 안 나오면 잘못 구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차를 구하라네? 빼기네. 이제 17이래. 왜? 답이 30이거든. 답이 27이야.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 14. 4 넣어봐. 14 나오지. 그래서